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 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4월 예상 특강으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미리 먼저 풀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분석을 해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1은 한 문장을 드릴 거예요. 그 한 문장에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답변을 찾아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1번 문제에 나오는 어휘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 it. make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만들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만들다 이외에도 make가 어떻게 쓰이냐면 가다 종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혹은 무언가가 되다 종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쓰이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make it 하게 되면 어디 도착하다, make it to도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At any moment 하면은 곧, 좀 있다가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oncession stand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이것은 바로 군의 매점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 concession만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만은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양보. 양해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데 뒤에 stand가 끼면서 군의 매점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Can Eddie make it here before the movie starts? 자, can으로 시작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입니다. Can Eddie make it here? 이라고 그랬어요. 에리가 여기 도착할 수 있나요? 하는 거죠. 언제요? Before the movie starts.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가능성 여부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ouble check the tickets. 더블 체크이라는 거는 뭐예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티켓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랑 관련이 없네요. B 들어볼게요. B. Hurry to the concession stand. 자, hurry to 하면 어디로 서둘러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가요? 군의 매점으로 서둘러 가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역시 지금 에디가 도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I'm sure he'll enjoy it. 자, I'm sure 나는 확신해요. 무엇을요? He'll enjoy it 이라고 그랬어요. it이 영화라 하더라도 그 남자, 즉 에디를 얘기하겠죠. 에디가 좋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랑은 또 관련이 없고요. D 들어볼게요. D. He'll arrive at any moment. 자, at any moment라는 표현이 곧이라는 표현을 안다면 그는 곧 도착할 거다라는 대답으로 그래서 도착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라는 동그라미, yes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답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에는 무조건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물론 현실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꼭 요것만 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지 되고 또 다른 시험들이랑 달리 아니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대답도 답변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답을 체크를 하시는데 아닌 것들을 제해도 답만 남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거 보도록 할게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인 경우에는 보통 그렇다, 아니다라는 대답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직접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yes나 no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간접 응답이 정말 많이 출제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D를 들으시고 곧 올 거다, 즉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D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딱히 어려운 어휘는 없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2. Hey there. Do you remember me from French class?
자, hey there 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하는 인사예요. 야, 너 하면서 hi 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do you remember me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너 나 기억해? 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봤냐면 from French class 라고 그랬어요. 네, 나 프랑스어 수업에서 나 봤었는데 기억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에는 어떤 얘기가 나와줄까요? 바로 기억을 한다, 못한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A부터 들어볼게요. A. That's right. It's been a while. 자, 이 사람을 기억을 한대요. 그러면서 It's been a while. 야, 한참 전의 얘기네. 꽤 오래됐다. 오래오래 못 봤다. 라고 이야기하는 A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고요. B 들어볼게요. B. Spanish was a great class. 자, Spanish was a great class. 앞에서 French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뭔가 어학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Spanish를 집어넣었지만 오답이 되겠죠. C는요. C. Should I take a French class? Should I?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뭐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저 프랑스어 수업 들어야 되나요? 라고 묻고 있어요. 나 기억해?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는 답변이 되지 않겠죠? D 들어볼게요. D. I'm not sure who your classmates are. 자, I'm not sure 잘 모르겠다고요. 무엇을요? 누가 your classmates are 너의 학급 친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딘가 class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이용한 그런 오답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요. 기억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질문에서는 그렇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yes나 no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간접 응답까지 포함해서 보기를 꼼꼼히 들어보시면 이와 같이 아, 오랜만이네. 나를 기억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오랜만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뒤로 전부 다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A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Part 2예요. Part 2에서는 세 턴의 대화 다음에 이어질 어울리는 그런 답변을 골라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가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ssignment 하면은 과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Chemistry와 같이 학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hemistry는 바로 화학이 되겠죠. 자, 그 다음 take a crack at 에다가 여러분들 중요 표시 좀 해주세요. 자, take a crack at 하면은 시도하다,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이 표현의 뜻을 아는가를 테스트를 하기 위한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고요. I've got 하면 I have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I've got my hands full now. 즉, 손이 꽉 차 있다라는 이야기 무슨 뜻이 될까요? 바로 나 정말 바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epay, re plus pay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갚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3번 문제 하나하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 Could you give me a hand with my assignment?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니까 여러분들 중요 표시할게요. give a hand라는 표현, 이 give를요. lend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요. 바로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help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uld you give me a hand라고 얘기하면 could you help m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느냐, 뭐에 대해서요? with my assignment. 그래서 즉 내 과제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Of course. What are you having trouble with? Of course라고 얘기하면서 흔쾌히 OK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What are you having trouble with? 자, 뭐 때문에 문제냐?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I can't seem to get the solution to this chemistry problem. I can't seem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 어때 보이지 않는데요. To get the solution 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것 같아 보여. 뭐에 대해서요? To this chemistry problem 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학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내가 찾지 못할 것처럼 보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도와주겠다라고 이미 승낙을 한 상태에서 무엇이 문제냐고 했더니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잘 얻어낼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도와줌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A부터 들어볼게요. A. Let me take a crack at it. 자, take a crack at 이라는 표현이 시도하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아신다면
Let me take a crack at it 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도와주려는 움직임이 느껴지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 표시를 하셨지만 그래도 B, C, D 다 꼼꼼하게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B 들어볼게요. B. I've got my hands full now. 자,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표현이에요. I've got my hands full now. 나 지금 굉장히 바빠 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은 그래서 결국은 못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앞에서 이미 of course 뭐가 문제인데 나 도와줄게 라고 이미 승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입장과 맞지 않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That would really help me. 자, 지금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게다가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That would really help me. 그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준다.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D 들어볼게요. D. I promise to repay you. 자, I promise. 내가 약속할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꼭 갚겠다고 약속할게. 라는 표현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할 만한 표현이 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까요? 앞에서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했죠. 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뒤에 이어질 어울릴 표현은요. 어떤 도와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안에서요. take a crack at 이라는 시도하다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let me take a crack at it.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A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roposa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안이죠. 혹은 제안서까지 다 포함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secretary라고 얘기하면 비서를 이야기합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be out sick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회사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be out sick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 아파서 병가를 내고 회사를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instead라는 표현은 대신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것 대신에 라는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4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4. Hi, Alex. This is Marcel Wallace. How did the proposal for the new development go? Hi, Alex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인사를 했어요. 상대방이 알렉스인가 봐요. This is Marcel Wallace.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죠. 자, This is Marcel Wallace라고 얘기하셔도 되지만 Marcel here, casually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하는 사이라서 나 말셀인데 라고 얘기를 할 때는 Marcel her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꼭 this is만 있는 거 아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How did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go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무언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진행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뭐가요? Proposal for the new development go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new development에 대한 새로운 개발에 대한 그 제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상대방이 This is actually Alex's secretary. I'm sorry, but he isn't in the office today. 자, this is actually Alex's secretary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사실 알렉스 아니고 알렉스 씨 비서인데요. 라고 하면서 I'm sorry but 죄송하지만 he isn't in the office today. 그는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다. 사무실에 없다. 라고 얘기하네요. Oh, pardon me. Do you know when he'll be back? 자, 상대방한테 그 알렉스가 아닌데 이렇게 막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I'm sorry 대신에 가볍게 pardon me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마지막 말이 포인트였죠. Do you know 압니까? 자, 무엇을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When he'll be back. 그가 언제 돌아온지 아시나요? 라고 어떤 언제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시점이나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 언제 돌아온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어울리는 정보를 주는 그런 답변 혹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A. We're heading out of town next week.
자, 우리 다음 주에요. heading out of town, 즉 그 교외로 나갈 것이다. 도시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 알렉스라는 사람이 언제 돌아올 것이냐라는 질문과는 관련이 없죠. 자, 그러면 B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He's out sick the rest of the week. 자, he's out sick 이라고 그랬어요. he's out sick.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지 않으면 음원으로 들었을 때 정확하게 딱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꼭 외워주시고요. 자, he's out sick. 그는 병가 중이에요. The rest of the week. 무슨 얘기예요? 이 주의 마지막까지, 이 주의 나머지 이 주 모두를 병가를 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음 주에 온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 여기다 일단 답변 표시해 놓도록 할게요. C 들어보겠습니다. C. He's leaving the company next year. 자, he's leaving 했어요. 그가 회사를 떠난대요. 언제요? 내년에 그는 회사를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언제 돌아올 거냐라는 이야기랑은 또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D. Let's discuss it later instead. 자, 대신에 그거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남자가 언제 돌아올지 아느냐라는 질문이랑은 또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하죠. Do you know? 자, 뭘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안다, 모른다랑은 정확하게 관련이 없죠.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언제 오나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에서 찾아주실 거는 이렇게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답변 혹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possibility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보기를 체크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2주 마지막까지 나머지 2주 모두 다 병가를 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다음 주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B를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Part 3죠. 사실 1, 2, 3가 모두 다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가 가장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맥이 생기잖아요. Part 1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문장을 탁 던져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약간 너무 갑자기? 라는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Part 3는 한 6개에서 8턴 정도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쭉 들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문제를 풀기가 쉬워지죠. 자, 그러면 5번 문제 어휘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elf-improvement activity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self-improvement 하면 자기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activity는 바로 어떤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consider 하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poetry는 시예요. 여러분들이 그 문학 작품 시 아시죠? 시인들이 쓰는 시, 그거를 우리가 poetry라고 이야기하고요. It's time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It's time 하면은 뭐뭐 할 시간이 왔다, 때가 왔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sh라는 단어는 출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ublisher 하게 되면 출판사가 되겠죠. 자, spirit 하면은 정신이나 영혼 혹은 어떤 기분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look forward to 하면은 무언가를 기대하다, 고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 뒤에 자리가 바로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동사로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자리에는 동사의 ing 형태의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좀 신기하죠? to로 끝났기 때문에 왠지 to 동사 원형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명사 형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인 경우는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Part 3니까 여러분들 상황 파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friends. 자, 이와 같이 Part 3는요. 늘 앞에서 지금 이 대화의 간략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와 같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다. 혹은 무엇에 대한 대화다. 어디에서 이뤄지는 대화다. 이런 식으로 간략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친구 사이의 대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1번 먼저 상황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단서를 뽑아내시게 되겠는데요. 자, 한번 우리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단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I have too much free time these days.
자, I feel like 하면은 뭐뭐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인 것 같냐면요. I have too much free time these days 라고 그랬어요. 요 근래에 너무 많은 free time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Why don't you fill it with a self-improvement activity like creative writing? 자, why don't you 라는 표현은요.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죠. 자, 뭐 하는 게 어떠느냐? Fill it, 여기서의 it은 그 너무 많은 free time을 얘기를 하겠죠. Fill it with the self-improvement activity. 어떤 자기개발 행동이냐면 like creative writing. 굉장히 창조적인 어떤 글쓰기 같은 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글쓰기 같은 자기계발 행동으로 그 너무 많은 자유시간을 좀 채워보는 게 어떨까라고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싫다 이런 대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I never considered that. I love reading poetry after all. I never considered that. 나 한 번도 그걸 고려해 본 적은 없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I love reading poetry after all 이라고 얘기했어요. After all 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결국 내가 시를 읽는 걸 좀 좋아하긴 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Well, perhaps it's time you started making your own. Well 하면서 perhaps 아마도 it's time 자 뭐뭐 할 때가 왔어요. You started making your own poetr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만의 시를 직접 만들어 볼 때가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And maybe I could have a collection published someday. And maybe 아마도 I could have a collection published someday. 내가 언젠가는 이 모음집을 출판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hat's the spirit. I'll look forward to reading it. That's the spirit. 바로 그 정신이지 하면서 나 그걸 읽게 되는 날을 기대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it은 앞에서 얘기했던 시집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너의 시들을 읽게 되는 걸 기대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Question.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자, 메인 문제네요. 메인 문제는 중심 내용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메인, 즉 앞쪽에서 이야기하는 토픽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요. 무엇에 대해서, 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이 단서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얻기 쉽죠? 바로 대화의 앞부분에서 얻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할까요? A. How the man could use his abundance of spare time. 자, how the man could use. 자, 남자가요. 그의 넘쳐나는 spare time. 앞에서는 free time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 free time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로 A부터 답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여자가 시를 쓰는 거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은 쉽게 A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B 들어볼게요. B. How the woman could write a collection of poetry. 자, 여자가 어떻게 해서 a collection of poetry, 즉 시집, 시 모음을 쓰게 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자가 메인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free time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대화가 시작이 됐었죠. C 들어볼게요. C. The man's lack of time to devote to his hobbies. 자, 남자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lack of time, 시간이 부족해요. 뭐 할 시간이냐면 devote to his hobbies, 그가 취미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함을 얘기를 하고 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D는요. D. The woman's plan to find herself new hobbies. 새로운 어떤 취미를 찾아내기 위한 여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아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 이해를 하시고 특히 앞부분을 잘 이해를 하셨다면 남자가 그 많은 spare time, free time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쉽게 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로 갈 건데요. 이번엔 part 4입니다. 자, part 4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을 하는 그런 담화를 듣게 되실 건데요. 2번 들려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많이 들어주시고 두 번째 다시 들으면서 앞에서 들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못 들은 내용이 있으면 메이크업을 하시면서 문제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처음에 chronicle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바로 연대순으로 무언가를 기록하다 혹은 정리하다. 혹은 연대기라는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hronicle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atrocity라는 표현은요, 만행, 좋지 않은 그런 만행을 얘기를 하는 표현이고요. concentration camp 하게 되면 우리 강제 수용소,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강제 수용소를 우리가 concentration cam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conclusion은 바로 어떤 일의 결론을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anonymously 하면은 익명의로라는 부사가 돼요. anonymous 자체가 벌써 이름 없이 익명의라는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다가 ly를 붙여서 여러분들 부사를 만든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이 표현은요, P는 발음이 나지 않고요. 발음 한번 해보실게요. pseudonym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필명이에요. 자기 진짜 이름이 아니라 글을 쓰거나 책을 낼 때에만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pseudonym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critical 하면은 비판적인 무언가를 비난하는. 자, 그 다음 acclaim이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표시해 주시고 외워주시고요. 이거는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경우 혹은 명사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ringing attention to 라는 것은 자, 그 to 다음에 있는 무언가로 관심을 가져오고 끌어오는 걸 얘기를 해요. 뭐뭐로 관심을 끌어오다 라는 표현이 바로 bring attention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commit이라는 표현은 어떤 행동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해서도 commit suicide라는 표현을 쓰듯이 별로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무언가를 범하다, 저지르다 라고 얘기할 때 commi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4번 문제에 나오는 담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6. Yehiel Denur, a Jewish writer, was known for his works that chronicled the history of Nazi atrocities at the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자, 맨 처음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여러분 중심 소재를 잘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예힐 데누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구지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뒤에 설명이 나올 거죠. 바로 설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태인 작가가 되겠네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그의 어떤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이냐면 Chronicle the History. 자, 역사를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했대요. 무엇의 역사예요? Nazi atrocities. 그죠? 나치의 만행을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서 이루어진 atrocities냐면은 바로 at Auschwitz concentration camp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Auschwitz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아우슈비츠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Auschwitz와 같이 발음이 되겠죠. 근데 독일어는 이제 W 발음이 V 발음이 나기 때문에 Auschwitz라고 발음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After spending 2 years at the camp, Denur moved to Israel at the conclusion of World War II and anonymously authored several books under the pseudonym Kizetnik. 자, 이렇게 긴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잘 끊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장 성분이나 의미 단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끊으시거나 혹은 그 음원이 소리를 끊을 때 우리도 같이 해석을 끊으면서 쌓아가듯이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보시면요. 2해를 그 캠프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작가는요. Israel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나라 이름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Israel이라고 발음이 납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이주를 해갔어요. 언제요? At the conclusion of World War II.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로 이제 이주를 해갔습니다. 자, 그리고 anonymously 익명으로 authored, 즉 무슨 얘기예요? 책을 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author several books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냈냐면요. under the pseudonym Kizetnik이라고 발음을 하네요. 이제 Kizetnik이라는 이름의 어떤 필명으로 익명성을 가지고 이제 책을 낸 거예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쓰지 않았네요. One of his most famous works is The House of Dolls,
which was released in 1955. 자, 그 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one of으로 시작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 하나가 뭐냐면 The House of Dolls라는 책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 설명이 나오죠. Which was released in 1955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55년에 발매가 되었던 그 The House of Dolls라는 소설이 가장 유명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It immediately gained critical acclaim by bringing attention to the secret program of forced prostitution called the Joy Division, one of the countless atrocities committed by the Nazi Party. 역시 굉장히 긴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쌓아가도록 할 거예요. It immediately gained critical acclaim 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곧 무언가 비평적인 어떤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왜요? 뭐 함으로써? By bringing attention to 이 어떤 그 attention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로 가지고 왔냐면요. to 다음에 이어지죠. Secret program of forced prostitution. 자, 여기까지 살짝 여러분들 끊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예요? 강제 성매매가 되겠네요. 자, 이 강제 성매매가 어떤 그 secret program, 즉 비밀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그 비밀 프로그램 뭐에 대한 강제 성매매에 대한 비밀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Joy Division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one of the countless atrocities 여기서도 한번 살짝 끊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런 수많은 countless니까 수많은 악행들 중에 하나인 Joy Division이라고 불리우던 그 강제 성매매와 관련된 비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옴으로써 비평적인 어떤 칭송을 받게 되었다, 찬사를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Question. What is correct about Yahil Dinur according to the passage? 자, 이 야힐 디누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가에 대해서 맞는 것을 우리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rrect 문제는요, 세부 정보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보다는 약간 디테일한 정보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A부터 하나하나 맞는 것 그리고 틀리는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A. He was imprisoned at Auschwitz before moving to Israel. 그렇죠. 우리 앞에서 들었던 담화에 정확하게 이 내용이 나오죠. 그 남자는요.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기 전에 아우슈위츠에 갇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B 들어볼게요. B. He was not able to survive the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conclusion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끝나고 나가지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 들어볼게요. C. He dropped his pen name after finishing his first book. 그가 언제요? After finishing his first book, 그의 첫 번째 책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dropped his pen name. pen name이 앞에서는 우리 뭐라고 표현됐었냐면 pseudonym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었죠. 그의 필명을 뺐다, 삭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아니죠. 그 필명으로 몇 개의 책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 D 들어볼게요. D. He was condemned for his book about the Joy Division. 자, he was condemned라고 얘기했어요. was condemned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가 비난을 받는 게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His book about the Joy Division이라고 그랬습니다. Joy Division에 관련된 그의 책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acclaimed, 그죠? 칭송을 받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다라는 담화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보기 A를 여러분들이 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art 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5는 하나의 담화에 두 개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 들을 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담화를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듣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요. retailer이라는 표현은 소매업자를 이야기해요. 소매상, 소매업자. 그 다음에 have consequences 하면은 어떤 결과가 따르다. 자, 그 다음에 commission은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커미션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수수료. 그런데 위원회나 혹은 의뢰하다라는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forum이라는 표현은 우리도 많이 쓰죠. 우리는 이제 F 발음이 한국어에 없다 보니까 포럼이라고 흔히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forum 하게 되면 어떤 토론회를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voice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소리, 음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동사로는 무언가를 말로 나타내다, 표시하다, 표현하다의 의미로 쓰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hike는 여러분들이 산으로 가는 하이킹 뭔지 아시죠?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대폭 인상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봐가면서 이게 산으로 가는 하이크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대폭 인상이 되었다라는 내용에서 쓰이는 상황인지 여러분들 구별을 하셔야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in response to라는 표현이 있네요. 바로 뭐뭐에 응하여, 답하여,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consumer. 수예요. 발음이 consumer이라고 발음하면 소비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rtificial 하게 되면 인공적인이에요. 그 다음에 intelligence는 지능이죠. 자,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인공지능, 우리가 흔히 줄여서 AI라고 부르는 그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target은 목표를 얘기합니다. 목표 혹은 동사로 목표로 삼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emphasize 하게 되면 강조하다예요. 자, 그 다음에 meanwhile 하면은 그동안, 한편, in the meantime 정도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decline 하게 되면 무언가의 감소나 하락을 의미하는 명사로 사용이 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7번, 8번 담화를 함께 들어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7 and 8. Popular online retailer EveryInk.com announced an increase in seller fees this week, news that has already had consequences. 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온라인 리테일러인 EveryInk.com이라는 회사가 있나 봐요. 그 회사가 여기까지가 다 전부 다 주어부가 되겠죠. 자, 무엇을 발표했냐면 an increase in seller fees 그랬어요. 예, 그 판매 수수료의 인상을 발표했고요. 언제요? This week. 그리고 그 뉴스는요. that 어떻게 하고 있어요? has already had consequences. 이미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자, 얼마를 어떻게 올리고 어떤 결과가 지금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CEO of EveryInk.com, Sherry Lines, said that instead of taking a 3% commission on sales, the company will take 5%. 자, CEO of 이 회사, 그죠? Everink.com이라는 회사의 CEO인 하면서 사람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Sherry Lines라는 사람, 앞으로는 등장하게 되면 Lines라는 성만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성은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Sherry Lines라는 사람이요.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Instead of taking a 3% commission on sales 그랬어요. 앞에서는 seller fees라고 표현했지만 똑같은 표현 또 쓰기 싫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commission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판매에 따르는 수수료를 3%를 받는 대신에 자,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컴퍼니가 will take 5%, 5%로 3%에서 5%로 인상을 하겠네요. In addition, sellers will pay 25 cents to list an item for a period of 3 months, which is 5 cents more than they currently pay.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 했어요. 자, 거기다가 더해서 했으니까 뭐가 또 오르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뭐가 떠오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lers가요. will pay 얼마를 지불하게 될 것이냐면 25 cents, 그죠? 25센트를 지불을 하게 될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To list an item for a period of 3 months.
3 months 이런 식으로 th 발음이 없어집니다. 자, 3달 동안 어떤 아이템을 리스트에 올려놓기 위해서 25센트를 지불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액수는 is 5 cents more than they currently pay. 그들이 현재 지불하고 있는 돈보다 5센트가 증가된 액수라고 하네요. Many sellers have taken to public forums and social media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move. 자, 많은 셀러들이요, have taken to public forums, 그죠? 어떤 그 public forum,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토론회나 혹은 소셜 미디어, 바로 SNS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요. 정식 영어로의 명칭은 소셜 미디어가 되겠죠. SNS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To voice their opposition to the move. 이러한 move,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They say this hike in fees will mean they have to adjust their prices, a move that they fear would bring about a drop in sales.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This hike, 자, 여기서의 하이크는 뭘로 쓰였을까요? 과연 산으로 가는 하이크로 쓰였을까요? 아니죠. 급증의 의미로 쓰였겠죠. 자, 그래서 이 수수료 급증이 무엇을 의미할 거래요? They have to adjust their prices. 그들의 가격을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 a move that they fear, 그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bring 뭐를 가져올 거래요? About the drop in sales, 즉 그들을 위협하는 이런 움직임이 결국은 drop in sale, 무슨 얘기예요? 그 판매의 drop, 즉 이제 급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Lines said the additional funds collected will be directly used to fund more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projects. 자, in response to the criticism 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러한 비판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회사의 입장이 나오겠구나. 아까 우리 기억하기로 했었죠. 라인즈는 누구였어요? 바로 CEO였습니다. 그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걷어진 펀즈가요. 그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자, 어떤 거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냐면요. More marketing and consumer research projects에다가 직접적으로, 그죠? 더 많은 마케팅, 홍보나 혹은 소비자를 위한 그런 어떤 리서치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쓰일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In fact, everyinc.com will invest heavily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arget the best consumers directly.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리스닝을 하면서 음원이 살짝 끊길 때 우리도 같이 리스닝을 끊으면서 그 뒤에다가 이어 붙이듯이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정확하게 여기에서 크게 한번 끊겼습니다. 사실요, everyinc.com 이라는 회사는요, will invest heavily,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것이죠. 어디에요? 그 AI의 사용에 우리 요 앞글자 그리고 인텔리전스의 앞글자를 따서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공지능의 사용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요? To target the best consumers directly. 그래서 가장 최고의 어떤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 위해서 AI의 사용에 큰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Lines emphasize that these types of investments will result in greater sales for the sellers. 자, 이제 회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CEO는요, 무엇을 강조했냐면 이러한 형식의 어떤 투자들은요, 무엇을 가져올 거래요? Greater sales, 그러면 더 많은 판매를 가져올 것이죠. For the sellers, 그죠? 판매자들에게 더 큰 판매 수익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Meanwhile, some sellers still believe the hike is a quick money grab by everyinc.com, which had experienced recent sales declines over the past few years. 자, 우리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유형의 구성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주제가 나오죠. 그 주제에 대해서 쭉쭉 설명이 나와요.
보통 많이 쓰이는 설명이 어떤 이런 설명이라 정말 말 그대로 explanation이라던가 아니면 예시라던가 나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살짝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트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하면서 어떤 셀러들은 아직까지도 믿고 있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어떤 포지티브한 그 무브의 앞으로의 이제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죠. 뭐라고 믿냐면요. The hike, 즉 이 어떤 수수료의 인상이요. A quick money grab. money grab이 뭘까요? 돈을 확 움켜쥐는 거예요. 빠른 돈벌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의한 빠른 돈벌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회사는 어떻냐면요. had experienced recent sales declines over the past few years. 지난 몇 년간에 굉장히 급격한 그 최근의 어떤 그 sales declines, 즉 판매 하락을 경험한 이 회사에 의한 굉장히 빠른 어떤 돈벌이다. 결국 그렇게 아직도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7번 문제부터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7. Who is displeased about the company's rise in fees? 자, who is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6화 원칙 문제네요. 6화 원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담화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 문제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보기를 듣기 전에 이미 답변이 단답형 주관식처럼 이미 다 똑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누가 displeased 하나요? 뭐에 대해서요? 회사의 그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누가 displeased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아시죠? 지금 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바로 retailers, sellers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오네요. 바로 D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는요. A. Investors wishing to sell their company shares. 자, 회사의 어떤 지분을 팔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 아니었죠. B는요. B. Sales employees working on a commission basis. 자, 그 수수료의 바탕을 두고서는 일을 하고 있는 sales employees다. 판매 직원들이다. 자, 아니었죠. C. Programmers develop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 전혀 아니죠. 자, 마지막 D는요. D. Sellers offering products through the site. 그렇죠. 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셀러들, 즉 retailers라는 표현으로도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것이 답이 되겠고요. 8번 문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요. Question number 8. What can be inferred about everyink.com from the passage? 자, 인펄 문제가 나왔네요. 추론 문제입니다. 여러분, 추론 문제는 주로 좀 굵직굵직한 데서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전체된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A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A. It has received significant revenue for its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자, 그 AI 프로그램 때문에 significant revenue, 아주 큰 대단한 그 revenue, 즉 이익을 얻게 되었다. 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고요. B 들어볼게요. B. It provides a marketplace for other sellers to conduct business. 그렇죠. 이 everyink.com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바로 그 셀러들에게요. other sellers들을 위해서 conduct business를 할 수 있는 어떤 marketplace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됐었죠. 그래서 그 자기네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올릴 수 있게 하고 그 수수료를 받아서 챙기는 그런 회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B가 되겠고요. C는요. C. It has generated increased investment through strong sales recently. 자, 최근에 굉장히 그 strong sales를 통해서 인베스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융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죠. 오히려 최근에 급격한 판매 하락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답이 되겠습니다. D 들어볼게요. D. It creates forums for consumers to compare and review products.
자, 그 회사가 소비자들이 비교를 하고 리뷰를 어떤 물건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리뷰를 할 수 있는 어떤 포럼의 장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등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X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판매 사이트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요. 판매자들, 리테일러즈들은 마치 백화점에 입점하듯이 이 사이트에다가 물건을 올리고 또 판매를 함으로써 수수료를 내고 회사는 수수료를 챙기는 그런 구조구나 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어서 B의 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파트 1부터 5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지 않으신다면 일단은 앞쪽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높은 점수를 위해서도 앞쪽 부분 1, 2, 3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요. 4, 5 어려워하시는 학생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4, 5의 특징은 뭐예요?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점 꼭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잘 활용을 하셔서 좋은 점수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5월 예상 특강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